안녕하세요 여러분, 승훈쌤입니다. 영상 올리고 한 3, 4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조회수를 보니까 오리엔테이션 한 50여 회 정도 조회를 했고 1, 2강 정도는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지금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역시 공부, 예습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개념하고 기본 문제 풀이 정도는 안 봐도 된다는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 그쪽 부분은 거의 복습을 못해요. 시간상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초가 많이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들으시고요. 기초가 난 좀 돼 있다 그럼 스킵하셔도 좋지만 이번 강의는 이제 문항화 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중대단원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이 잘 돼 있는, 개념 예습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이라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교과서는 31페이지 정도로 펴시면 되고요. 31,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단원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1페이지, 2페이지 쪽에 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F, 포물선의 초점 F를 지나는 직선 L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한다. 지금 초점을 지나는 직선 상황이네요.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한번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PQ에서 포물선의 준선인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와 H'이라고 하자. 여기 나와 있죠. 이 지점을 H와 H'이라고 하자. PH가 1이고, PH 선분의 길이가 1이고, QH' 선분의 길이가 3일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런 친구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뭘 그리려고 하냐면, 그렇죠, 요거 가지고 좌표 평면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낸 문제는 아니고 포물선의 정의 잘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제로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알고 있는 친구들을 충분히 표시를 해야 되겠죠. PH 선분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했으니 여기 선분의 길이가 1이구나 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QH'의 선분의 길이가 선분 QH'이 길이가 3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래놓고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PQ의 길이, PQ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건 사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죠? 네, 그렇죠. 포물선의 정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포물선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쵸? 일단 초점이 필요했었죠. 움직이지 않는 저 초점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선, 초점을 지나지 않는 저 준선 L 친구가 필요했었고, 어떤 점들의 집합이었냐? 그렇죠, 길이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PH라고 주어져 있는 이 선분의 길이와 사실 어떤 선분의 길이가 같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초점까지의 길이, 점 P부터 초점 F까지의 거리, 선분 PF의 길이가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렇죠,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게 포물선의 정의잖아요. 두 길이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정의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했으니까 밑에서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선분 QH'의 길이나 선분 어디? 그렇죠, FQ의 길이나 어떻다? 똑같다라고 해서 여기가 길이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PQ라는 친구는 사실 두 가지로 쪼개서 볼 수 있는 거죠. 선분 PF와 그 다음에 선분 QF라는 친구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PF와 QF가 각각 뭐랑 같았냐? PH와 그 다음에 QH'이라는 선분의 길이와 같았다. 근데 그게 각각 뭐였느냐? 1과
3이었다. 그래서 PQ 선분의 길이는 몇이다? 4가 된다. 자, 보시면은 고난도의 문항에서는 우리가 좌표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꼭지점이 원점이 되게 축이 x축이 되게 좌표평면을 만들어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닌 x값에 발음이 좀 힘드네요. x 좌표값에 차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포물선의 정의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문제도 있다. 이게 쉽게 출제될 수 있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포물선 두 개가 있어요. 저기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p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y제곱 이퀄 4x 플러스 q라는 두 가지의 포물선이 있는데 두 포물선에 뭐가 일치한다? 여기 초점이 일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의 값을 구해달라?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초점이 일치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P와 Q와 관련되어 있는 식을 찾아야 될 거고 거기에서 P, Q 각각의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요게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뭐와 관련된 문제냐? 그렇죠. 포물선의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겠죠.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있었던 모양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게 좋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사실 그거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 이 친구 요 앞에 있는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뭐였냐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요. 자, 평행이동 되기 전 상태를 항상 찾는 거죠. 뭐였을까요? 그렇죠.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2x가 되겠죠. 이 친구의 초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4px, 4x 꼴이었어야 되니까 이게 p가 문자가 써져 있어서 이게 네모로 한번 해볼게요. 4 네모 x였을 거다. 그러면은 이 네모가 무엇이었겠냐? 그렇죠. 마이너스 3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점을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3,0이 초점이고 꼭지점은 0,0이고 축은 x축이고 이런 포물선이었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만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초점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초점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친구는 기본형이 뭐였겠느냐? y제곱 이퀄 4x가 기본형이었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초점 1,0이었을 거다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려면 무슨 개념이 들어갔다? 그렇죠. 평행이동 개념이 들어갔다. 자, x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느냐? x축 방향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x-p가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그렇죠. 안 움직였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x축 방향으로 그렇죠. 몇만큼? 마이너스 q만큼 움직였을 거다. y축 방향으로는 그렇죠. 안 움직였겠죠. 그럼 이 각각 친구의 뭐를 구할 수 있느냐? 초점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3,0에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이동했으니 첫 번째 친구의 첫 번째 포물선의 초점은 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친구 초점은 마이너스 3 플러스 q, 0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친구 제 색깔 계속 맞춰서 웬만하면 하고 있죠. 잘 따라오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1,0이 원래 기본형의 초점이었는데 평행 이동을 해서 이 친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평행 이동했으니 이 친구의 초점은 1 마이너스 q, 0가 되겠다. 근데 얘네 둘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네 둘이 일치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의 식만 나오잖아요. 그럼 걔를 가지고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q는 p죠.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가 q가 아니라
P죠. P네요. 자, 여기도 그러면은 P가 되겠죠. 자, P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P는 1 마이너스 Q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P 플러스 Q인데 옮기면 바로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를 구하면 4가 나온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추가적인 이제 정보를 줬더라면 사실 P와 Q의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보만을 가지고 P와 Q의 값의 합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다? 조금 더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기본형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해서 다음번에 이 친구를 봤을 때는 바로 초점이 뭐겠구나, 축이 뭐겠구나, 뭐 준선이 뭐겠구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4번 문제네요. 14번. 자,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꾸준히 보고 있을 텐데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저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애들이 교과서도 갖고 있고 충분히 잘 보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뭔가 요렇게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있으면 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면 올리셔도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지만 마시고 뭐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5를 초점으로 하는 초점을 아예 주어줬네요. 근데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 평행 이동한 친구다라고 이제 생겼겠죠. 생겼네요. 이 친구가 사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얘 친구의 초점이 원점이다라는 걸 사실 밝혀낼 수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정보를 원점5를 초점으로 하는 이 친구를 애초에 줘버렸습니다. 우리가 좀 수고를 덜 수 있겠죠. 그리고 두 포물선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나머지 친구들 정보를 열심히 찾는 게 아마 제1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포물선과 X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에 평행한 직선 이 친구겠죠? 뭐 예를 들어서 L이라고 M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M이라는 친구가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고 두 포물선의 꼭지점을 각각 CD라고 하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요 CD 선분의 요 길이가 몇이다라고 주어져 있냐면 5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삼각형 OAB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와 B는 중요한 건 A와 B는 두 가지 친구의 공존하는 점이죠. 첫 번째로는 뭐가 되겠어요? 이 직선 M 위의 점이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점에서 이 선까지 포물선까지 쏘아 올린 요 길이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만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삼각형 OAB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얘를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상상에 빠질 수가 있냐면 점 A와 그럼 점 O 이 친구는 원점이니까 0,0 그러면은 우리가 A좌표만 알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을 해서 둘레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좌표 구하기로 가자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의에 입각한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표시해야 할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친구들이 필요하냐? 표시해야 될 친구 어떤 친구들이 필요하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되겠어요? 초점과 그렇죠. 준선은 주어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준선하고 꼭지점을 놓는 게 거의 제일 큰 목표가 되겠죠. 네.
초점은 사실 원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구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준선하고 꼭지점 축은 아마 x축이니까 구할 필요가 따로 없겠고요. 꼭지점하고 준선, 특히나 준선의 친구를 구해주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형 뭐였겠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 친구 너무 급하게 시작했네요. 왼쪽 친구 원래 기본형 뭐였겠어요? y 제곱 이퀄 4qx 였기 때문에 이 친구의 초점의 좌표는 q, 0이었을 거예요. 근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이동을 했겠죠. 요거까지는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친구는 한번 첫 번째 친구는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이 친구 말고 오른쪽 친구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y제곱 이퀄 4px가 아마 기본 타입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시킨 친구가 아마 y제곱 이퀄 4p x 플러스 p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 초점, 꼭지점, 준선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나와 있으니 초점은 p, 0, 꼭지점은 0, 0, 그 다음에 준선은 그렇죠. x 이퀄 마이너스 p였다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p가 어떤 수이겠어요? p가 양수인 타입이겠죠.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요렇게 생긴 아마 요 q가 음수일 겁니다. 자, 요렇게 생긴 친구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 초점, 꼭지점, 준선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 0,0 원점이 됐죠. 저희 말해줬지만 우리가 말해주지 않아도 사실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럼 꼭지점은 마이너스 p, 0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요 C점의 좌표가 x 좌표가 아마 마이너스 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준선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x 이퀄 마이너스 2p가 되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 시켰으니 원래 여기가 준선이다가 이렇게 해서 이 점이 마이너스 2p가 될 때가 아마 준선이 되겠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y제곱 이퀄 4qx 플러스 q. 자, 생긴 게 왼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죠. 아마 q 친구는 뭐일 거다? 음수일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의 초점과 준선과 꼭지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초점은 마이너스 q, 0. 그러니까 q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q면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준선, 초점, 꼭지점이네요. 순서를 맞춰서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겠죠? 선생님이 초점, 준선, 꼭지점 순으로 대부분 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0,0이었다가 그렇죠. 그죠? 맞죠? 0,0이었다가 이걸 잘못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초점 같은 경우에는 0,0이 됐죠. 큰일 날 뻔했네요. q, 0이었다가 0,0이 됐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q, 0이 됐을 거고요. 준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q가 됐을 거다. 지금 음의 부호가 있지만 마이너스 q가 어떤 수다? 양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점이 초점이 원점이 됐고 꼭지점 여기 부분이 아마 마이너스 q일 거고 그 다음에 준선은 마이너스 2q 한 요쯤 되는 지점에 마이너스 2q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선이 아마 이 왼쪽 친구 이렇게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이 포물선의 준선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친구와 m이 만나는 A, 요 친구와 m이 만나는 B 이렇게 이루어진 세 점, 원점
A, B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포물선의 정의밖에 없겠죠. 자,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이 친구가 뭐랑 똑같으냐? 요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요 포물선 위의 점 A부터 어디까지의 길이? 춘선까지의 길이. 이 친구랑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OB. 이 친구 되게 구하고 싶은데 세 변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야 둘레가 나오니까. 이 친구를 구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B점부터 해당하는 준선까지의 길이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AB 친구는 뭐겠어요? 그냥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삼각형 AOB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뭐 이쪽에 있는 지점인 H와 이쪽에 있는 지점인 H'의 위치를 점을 이렇게 놓는다면 우리가 삼각형 AOB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 친구가 사실은 원래는 세 가지 친구의 합이죠. 어떤 친구? 선분 OA와 선분 AB와 선분 OB의 합인데 OA가 저 친구 AH'이랑 같고 OB가 BH'이랑 같으니까 사실상 뭐의 길이가 똑같다? H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되게 좋은 장점이죠. 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뭘로만 구하면 된다? 여기 X축과 평행한 직선 위의 점이니 X좌표만 알아내면 돼서 두 친구의 차로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친구를 구하려면 얘 X좌표 알아야 되는데 표시차. 자, 다 해놨죠? 자, 마이너스 2P에서 아니죠. 이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2Q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P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Q 플러스 P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P와 Q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P와 Q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한 군데서 더 오죠. 어디? 여기서 오죠. 자, CD 선분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5라고 했어요. 사실 근데 CD는 이 꼭지점 구해놨으니 꼭지점 사이의 길이가 되니까 여기 y좌표 0이고 y좌표 0이니까 x좌표 값의 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마이너스 q 빼기 마이너스 p가 돼서 마이너스 q 플러스 p 값이 5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에 몇 배만 해달라? 네, 여기 나와 있지만 2배만 해달라는 거죠. 2배만. 그러니까 요 H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10이 되겠다. 여기에서 주어진 요 정보 CD 선분의 길이가 5라는 정보를 사용을 해서 P와 Q와 관련된 식을 찾고 아까 연습했던 거랑 비슷하죠. 첫 문제 친구랑 비슷하죠. 두 번째 문제인가요? 요 친구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거랑 문제가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요 친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친구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요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집중을 하고 있죠? 여기서 교과서를 조금만 넘어가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단원 하고 나서 마지막에 중대단원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쪼개서 심도 있게 완성형까지 갈 수 있도록 중대단원 문제를 나눠서 풀어볼 거거든요. 자, 다음은 아마 51페이지 쪽을 아마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지우고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 지울 동안 여러분들은 어깨도 한번 펴시고 그 다음에 손도 한번 풀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지워진 것 같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1페이지에 보시면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이 친구 보시면 두 포물선 친구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이 친구의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 역시 아까 앞에서 풀었던 평행이동 문제랑 똑같죠? 그 다음에 초점 구하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라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구해야 되겠죠. 아니면 뭘 쓰는 거겠어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느 선분끼리 똑같은지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보시면은 제 초점과 얘 초점, 사실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죠. 네, 원래는 x제곱 이퀄 4y의 친구였을 텐데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겠네요. 그러면은 원래 x제곱 이퀄 4y였으니까 초점이 몇? 0,1이었는데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자, 원래는 x제곱 이퀄 4y였으니 0,1이 초점이었는데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 이제 첫 번째 친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1이 되겠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y제곱 이퀄 8x였네요. y제곱 이퀄 8x. 그러면은 그렇죠. 2,0이 원래 초점이었는데 이 친구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한 친구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의 초점은 어떻게 옮겨지겠어요? 2,4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뭘 구하래요? 두 초점 사이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의 차의 제곱을 더해서 뭐만 하면 되죠?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얘네 둘의 차는 4니까 4의 제곱 더하기 얘네 둘의 차는 3이니까 3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됩니까? 자, 5가 되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 친구들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연습해보라고 시킨 건 기본형 쓰고 초점, 준선, 꼭지점 다 쓰지 말고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지를 연습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밑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포물선 y제곱 이퀄 8x. 지금 좌표 평면에서 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문항에는 그 좌표 평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해달라는 문제인 거겠죠,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y제곱 이퀄 8x라는 친구를 그려야 된대요. 그 다음에 초점 F와 포물선 위의 점 A. 이거 뭐 다 그려달라는 말이겠네요. 딱 봐도 다 그려달라는 말이죠. 추상적인 친구, 이 텍스트로 써져 있는 친구를 좌표 평면에서 봐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려달라는 얘기겠네요.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물선 위의 점 A에 대하여 AF 선분의 길이가 10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표시해서 구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준선과 X축의 교점을, 준선과 X축의 교점을 B라고 할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거 글로 써져 있으니까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글로 써져 있으니까 잘 이해 안 되실 테니까 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파악을 해보죠. y제곱 이퀄 8x라고 했으니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초점, 준선, 자, 꼭지점은 몇몇몇이 되겠느냐? 자, 초점은 그렇죠. y제곱 이퀄 4px 타입이니까 2,0이 될 거고 p가 2가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럼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꼭지점은 0,0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초점 2,0 찍어주시고 준선 마이너스 2 표시해 주시고 쉽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P, 2P 찍고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4
2,4를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위 아래로 똑같이 이 대칭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y제곱 이퀄 8x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요 위에 있는 점, 지금 어디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편의상 그러면은 몇 사분면에 놓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1사분면 위에 놓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 친구 A라고 불리는 친구가 여기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정보가 나와 있느냐? F. 이 초점이 F가 여기잖아요. AF 선분의 길이가 뭐다라고 나와 있냐? 이 선분의 길이가 10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뉘어 있으면 조금 불편한가요? 1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한 점을 더 알려주는데 뭐냐? 준선과 X축의 교점, 이 친구를 알려주는데 이 점이 뭐다? B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주신 거죠. 여기까지 오면 아주 잘 그려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는 게 목표이냐? 선분 A, B의 길이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있는 선분 A, B의 길이를 찾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잘 따라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게 한 점의 좌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점? B점 마이너스 2,0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점의 좌표만 구해주면 사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 그렇죠. 좌표 A점의 좌표만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으면 다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뭔지 모르니까 몇 컴마 몇이다. 근데 이 친구의 좌표를 구해주는 게 아마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좌표를 구해줘야 하니 한번 놔보도록 하죠. 하나만. 아마 x좌표만 이제 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 대입하면 값이 나오니까. 자, 이 친구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그쵸, 포물선의 정의를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자, 포물선의 정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자, 요 길이가 무슨 길이랑 똑같냐? 요 점 A에서 준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나오는 요 교점과 점 A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오시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뭘 와야 되느냐? 뭐가 어떤 느낌이 오셔야 되느냐? 자, 딱 보면 아시겠죠, 이제. 이 H라는 친구는 준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의 Y좌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좌표는 바로 꺼낼 수 있느냐? X좌표는 바로 꺼낼 수 있다라는 거죠. X좌표 뭐겠어요? 마이너스 2, 네, 뭔지 모르겠지만 Y좌표는 일단 어쨌든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 친구를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말인 거죠. 왜? 둘이 뭐가 같으니까? Y좌표가 같으니까. 이렇게 딱 정확히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몇만큼 평행 이동했다? 10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아놓은 이 알파라는 값이 뭐가 되겠다? 8이 되겠다. 왜? 마이너스 2에서 10을 더했으니까 8이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8, 몇이 되는데 8,8의 제곱이 되니까 요 점의 좌표가 아마 뭐겠다? 그냥 8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점 A의 좌표를 8,8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기존에 구해놨던 B의 좌표인 마이너스 2,0이라는 친구를 같이 보면 우리가 무슨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10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은 8의 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루트까지 씌워줘야 되겠죠. 164의 루트를 씌운 게 될 거고요. 불편하시다면 2의 제곱을 묶어서 먼저 빼시면 아마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
루트 41이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의 정의를 사용을 하고 포물선의 가치를 충분히 포물선의 정의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는 친구죠. 거기에다가 뭘 추가했느냐? 좌표평면 위에서 있는 좌표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느냐까지를 아주 잘 섞어 놓은 문제가 되겠죠. 자, 요렇게 원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야 됐을 친구를 x 좌표 값의 차니까 변수가 원래 두 세트였던 친구를 한 세트인 친구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포물선의 굉장히 유용성을 잘 드러낸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다음 문제. 여기 오늘 교과서에서 볼 마지막 문제거든요. 이 친구 보고 조금 더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이 별로 없네요. 조금만 묻혀서 닦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문제예요. 같이 읽으면 좀 다 말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포물선 y제곱 이퀄 4x의 초점을 지나고 여기 초점을 지나겠네요.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보도록 하죠. 초점 F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친구가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다. 선분 AB의 길이가 8일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L이라는 친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문항에서 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냐? 그쵸? 초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줬죠. 초점을 지난다. 두 번째, 기울기가 양수다.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 직선 L을 표시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물선이 y제곱 이퀄 4x니까 당연히 초점 F는 좌표가 뭐겠어요? 그렇죠. 1,0이 될 거고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표시해 주시면 꼭지점은 원점이 될 거고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 상태에서 포물선 L이 포물선 L이래요. 직선 L이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죠. 요 친구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다. 그런 직선 우리가 충분히 놓을 수 있겠죠.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놓고 미지수 m을 사용을 해서 놓는다면 아마 직선 L의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y 이퀄 m x-1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요 친구가 만나는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다. 근데 AB 선분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됐냐? 이 M, 기울기 M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니 한번 좌표도 친절하게 놔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 베타 컴마 몇, 이 친구 알파 컴마 몇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구하기 어려우니 일단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을 다량으로 다 만들어 놔보죠. 알파 넣을 수 있으니 넣으면 뭐가 되겠다? 아마 2루트 알파가 될 거다. 제곱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 2루트 베타가 되겠다가 아니죠. 그렇죠. 마이너스 2루트 베타가 되겠죠. 왠지 아시겠죠? 지금 Y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아래 있잖아요. 지금 베타는 어떤 수? 양수니까 이 양수가 들어가면 2루트 B 베타 컴마 B를
베타 컴마 2루트 b 하면 1사분면 위에 점이어야 되겠죠. 지금 4사분면 위에 점이니까 y좌표의 값이 음수가 되게 마이너스 2 루트 베타가 될 것이다. 까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 선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길이가 8이다 라는 정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포물선의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포물선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장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래는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했어야 되는 요 친구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x좌표의 값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 요 AF라는 선분의 길이는 사실상 무슨 선분의 길이와 똑같냐? 나타내는 H 선분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장점이 이렇게 같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 FB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린 프라임 BH 프라임 선분의 길이랑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지수 사이의 관계, 뭐 예를 들어서 알파나 베타 친구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얘랑 접목시켜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아직은 우리가 정보를 다량으로 모아놓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좌표가 알파고 여기에 좌표는 그렇죠. x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마이너스 1, 몇이가 될 거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1, 몇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차가 될 테니까 베타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가 베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좌표 평면을 놓으면 이렇게 더한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뭐가 되고 선분 AB의 길이가 되고 그 친구가 뭐가 된다? 8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 얘가 1씩 뺄 때니까 6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우리가 뭘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이 친구 지금 얘는 뭘 가지고 알아낸 정보냐? 포물선을 가지고 알아낸 정보잖아요. 포물선을 가지고 알아낸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가지고 또 정보를 하나 캐낼 수 있겠느냐? 자, 직선 L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으니 교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하나 더 캐치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옛날에도 배웠지만 지금 2차 함수 y를 기준으로 봤을 땐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대입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열심히 하거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x좌표 값의 합, 약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스멜이 좀 나죠. 자, 이 친구에서 그 친구를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친구를 끌어낼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m이랑 알파 플러스 베타와의 관계를 찾아서 아마 m을 구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보를 다량으로 뿜어 놓으니까 조금 갈피가 잡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제곱 이퀄 4x라는 포물선과 y 이퀄 mx-1이라는 친구에 뭘 구하고 있느냐 지금? 교점을 구하고 있어요. 교점을 구하면 뭐가 나오니까?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뭐가 되겠어요? 요 교점의 x 좌표들이 아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뭘 해야 우리가 x 좌표를 구할 수 있느냐? 간단하죠. 대입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입을 한번 해보면
y 자리에 mx-1을 대입해야 되니 m제곱 x-1의 제곱이 4x가 되고, 얘를 잘 풀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m제곱 x제곱,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 잘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mx에 넘어올 테니까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4 x 더하기 m 제곱, 이렇게 돼서 이퀄 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맞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하나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냐? 얘의 두 근이 저 x 좌표가 돼서, 즉 알파와 베타가 돼서 우리가 정보를 하나 더 캐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정보는 뭘 이용하는 게 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좀 가렸나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1번 때문에 6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사실 요 방정식에서 유도해낼 수 있다. m제곱 분의 2m제곱 플러스 4, 즉 2 더하기 m제곱 분의 4가 돼서 우리가 m을 아마 구할 수 있을 거다. 왜? 얘가 뭐니까? 요 친구 때문에 6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요 친구가 두 번째 식이 될 거고, 이 친구가 두 번째 식이 될 거고, 1과 2를 연립해서 우리가 m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2 더하기 m제곱 분의 4가 6이 나오니까 m제곱 분의 4가 됐을 거고, m제곱은 1이 나오니까 m은 뭐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만 가능하겠죠. 왜?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기울기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m의 값은 뭐가 되느냐? 자, 1번이 된다라고, 1번이래요. 1이 된다라는 걸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의 정의와 교점,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실 한 가지 풀이를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풀이까지 한번 보시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뽑아져 나오는 맥락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똑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을 여러분들이 알면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포물선, 특히 원점이 꼭지점이고, 원점이 꼭지점인 기본 형태의 포물선에 대해서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선생님이 하나의 풀이를 더 해볼 건데요.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문항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성질일 테니까.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y제곱 이퀄 4px 라는 타입의 포물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뭘 지나는? 초점을 지나는, 지금 p가 1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초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하나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p,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놓을 수 있겠죠. 이 친구에서 어떤 관계를 찾아줄 수 있냐 라면은, 어떤 관계를 찾아줄 수 있냐 라면은 요 친구의 대입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사실 발견할 수 있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대입을 해서 쭉 정리를 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m제곱 p 더하기 4px 더하기 m제곱 p제곱 이퀄 제로라는 식이 정리가 돼요. 이게 좀 복잡한데 어떤 친구를 가지고 할 거냐. 지금은 뭘 가지고 이용해서 했냐면 이 친구.
합 친구,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그 근의 합을 이용해서 성질을 파악을 했다면, 성질을 파악하려고 첫 번째 풀이에서 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뭘 이끌어내기가 더 편하냐? 알파 곱하기 베타. 이 친구를 이끌어내기가 더 편하다는 거죠. 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m제곱이 없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끌어내기가 힘든데, 두근의 곱, 얘와 얘의 친구를 비교해서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두근의 곱은 사실 아주 심플한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뭐가 나오느냐? p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p 제곱 뭐가 됐었으니까? b가 1이었으니까 1이 됐었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알파 베타 이거 좌표 다 놨으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m 친구는 뭘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냐면 알파와 베타 친구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기울기니까 점, 차로 이용해서 좌표의 차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2 루트 알파 플러스 2 루트 베타가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2 루트 베타인데 그걸 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니까 지금 근호를 사용한 식이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2 뽑아놓고 이 친구를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곱하기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 친구를 이용을 하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뭐 위에 걸로 하셔서 구하셔도 좋고 뭐 상관없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 분의 2로서 구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 이 연관된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알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얘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의 제곱은 뭐가 되느냐? 알파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 사실 뭐 얘를 이용해서 할 필요도 없겠네요. 더하기 베타로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으로 구해놨고 6으로 구해놨고 알파 베타는 기존에 있었던 성질 이 친구가 되겠죠.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1인 걸 파악했으니 얘가 4가 나오겠더라. 그래놓고 얘의 사실 뭘 구하는 게 목표냐? 그렇죠. 제곱근을 구하는 게 목표다. 그럼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는 사실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편의상 지금 알파와 베타 중에 뭐가 큰 게 되겠어요? 당연히 알파가 큰 게 되겠죠. 그러니 뭐만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그렇죠. 2만 되겠다. 그걸 어디에 대입해주면? 여기에 대입해주면 값이 뭐가 나오냐? 2분의 2. 즉 1이 나온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우리가 좌표를 친구 이용해서 놨으니 좌표를 미리 놓았으니 좌표 친구를 이용을 해서 사실상 m을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친구를 특정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물선의 정의는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포물선의 성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기해 놓으시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의 문제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퀴즈를 내고 싶어요. 사실 뭐 답도 풀이를 해줄 거예요. 잠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긴 문제를 띄워드릴 겁니다. 자, 좀 지우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문항에서 이렇게 생긴 그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전 그 기하 벡터 시절부터 해가지고 기출문항에서 꽤 많이 등장하는 도형 모양이거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좌표를 놓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요거 해보는 거는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해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반원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가 포물선의 일부임을 밝히시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뭘 말하고 있느냐, 요 점의 자치가, 그래서 이렇게도 접하게 원을 그릴 수 있고 중심이 나오는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중심이 나오는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중심이 나오는데, 이 친구를 잘 이쁘게 이으면 이 친구가 뭐가 됨을 밝혀라? 그렇죠. 포물선의 일부가 됨을 밝혀라 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증명을 해보실 수 있는지 잠깐 시간을 가져보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요. 한 5분의 시간 정도만 고민을 하시고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충분히 일시정지하고 보셨죠? 저와 함께 이거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해드릴 거지만 모르면 꼭 질문을 다시 학교에 돌아와셨을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원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가 포물선의 일부임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특이한 점과 특이한 선을 꼽아서 얘가 아마 초점이 되고 얘가 아마 준선이 되겠구나 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의 일부가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초점과 준선을 놓는 게 아마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저기에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사실. 뭐가 있어요? A와 O와 B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조금 대충 그렸지만 이렇게 생긴 무언가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아마 예상상 뭐겠어요? 저 O가 아마 초점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어지는 선분하고 길이가 같을 수 있게 뭐만 놓는다면, 준선만 놓는다면 아마도 그 친구가 저 P가 움직일 때마다 나오는 자치를 다 모아놓으면 포물선이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밝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P와 O, 이 친구가 어떻게 선을 그으면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그어도 좋고 다르게 그어도 좋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선분 이렇게 생겼으니 요 위쪽으로 아마 준선이 생기겠죠. 제가 어떤 선분을 그릴 거냐면, 어떤 직선을 그릴 거냐면요. 선분이 아니라 준선을 그려야 되니까 직선을 그려야 되겠네요. 어떤 직선을 그릴 거냐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축이 될 거고 이 친구가 축의 수직한 직선이 될 테니 요 AB 선분과 평행하게 그리되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딱 정확히 O에 외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얘 거리만큼 반대로 가 있는 이 상태의 이 지점을 지나는, 그렇죠, 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야 되겠네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 반원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선분을 기준으로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반지름이 되는 이 지점에서 뭘 그려주면, 직선을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 그렸네요.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아마 이 친구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밝히시오라고 했으니 좌표 놓고 갔다 보여줄 수만 있으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와 뭐가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이 같음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무언가를 놓으셔야 돼요. 자, 뭘 놓을 거냐면은 일단 원이 두 개가 있으니 원을 파악하는 제일 중요한 친구, 그렇죠,
반지름이 되겠죠. 이 친구 반지름 라지 R이라고 놓을 거고요. 작은 친구의 반지름, 그렇죠. 스몰 r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래 놓고 지금 우리가 뭐의 길이와 뭐의 길이가 같음을 보이고 있다? 이 친구의 길이가 이 친구의 길이와 같음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점 놓겠습니다. 이 h 놓는 게 목표예요. h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 놓고 우리가 포물선의 일부임을 밝히려면 사실 뭘 해야 되느냐? OP 선분의 길이와 PH 선분의 길이가 자 같음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OP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놓아서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을 때 여기보다 좀 못 미친 거리에 있는 친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뭘 놓았으니까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을 놓았고 그 다음에 무슨 반지름 놓았으니까 다른 색깔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스몰 r을 놓았으니까 라지 r 빼기 스몰 r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OP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된다? 라지 r 빼기 스몰 r이 된다. 어떻게 그렸을 때? 우리가 쭉 연장선을 그려서 x라는 친구를 놨을 때 구할 수 있다.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증명 과정을 쓰게 되면 OP 선분의 길이는 OX 선분의 길이에서 PX 선분의 길이를 PX 선분의 길이를 빼면 되는데 OX가 라지 R이고 PX가 스몰 R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PH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PH 선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준선과 어떻다? 수직하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도 수직하니 어떻게 쭉 연장선을 그어내리면 요렇게 쭉 연장선을 그어내리면 요 점에서도 아마 수직하겠다라는 성질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얘의 길이는 평행선이니 뭐와 같다? 요렇게 길이와 같다. 여기도 하나 놓으면 좋겠죠. H 프라임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 놓을 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 막 뭐 다 해야죠. 평행이므로 이쪽도 90도다. 뭐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H 선분의 길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H 프라임 선분의 길이에서 뭘만 빼면 되느냐? H 프라임 선분의 길이에서 요 조그만 것만 빼면 요 부분이 나온다라는 말인 거죠. PH 프라임 친구의 선분의 길이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선분 PH 프라임의 길이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H 프라임은 뭐니까? 평행한 직선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똑같이 내린 요 친구들이니까 뭐가 되고? 라지 R이 되고, 자, 요 PH 프라임 뭐예요?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에서 외접하는 요 지점까지 찍은 요 선분의 길이니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번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몰 r을 뺀 것이 되겠다. 그래서 뭐가 같음을 증명했다? OP와 PH가 같음을 증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점 P는 어떤 점이 되느냐? 초점이 O이고 준선이 L인 포물선 위의 점이 된다. 그래서 그 점을 쭉 모아놨으니 P는 어떤 곡선을 그리느냐? 포물선 곡선을 그린다라고 우리가 밝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나오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 친구 이용을 해서 포물선 친구를 이용을 해서 문항을 푸는 경우들이 기출문항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아마 이렇게 그림 주면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좌표 정보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하는 문제들도
예전에 몇 년 전쯤에 기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기하 벡터 시즌 때겠죠. 그때 출제가 되어 있으니 아주 중요한 친구이고, 그 다음에 포물선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다른 방법이죠. 원뿔을 잘라내는 것이 아닌 포물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수업에서 다뤄줄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포물선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보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쭉 거쳐 나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좀 강의의 길이가 좀 길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타원을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루즈하진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더 말을 하자면, 이번 단원 쭉 마무리까지 지어봐서 했는데, 개념을 전부 다 소개하고 문항을 한꺼번에 풀려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쭉 찍어놓고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이제 영상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 타원 단원부터는 개념 보고 어느 정도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예제 말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2섹션이나 3섹션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대단원, 중단원, 대단원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첫 단원, 첫 단추를 잘 끼우셨을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도 서툴고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서툴고, 여러분들도 일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갑자기 휴업이 거의 한 달 돼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집에서 뭐 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거고, 보면서도 선생님 눈 마주치면서 수업을 듣지 않으니까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걱정이 되게 많았었고요. 자, 그런 걱정들 잠시 접어두시고 영상 강의 충분히 들으시면서 충분히 예제도 푸시면서 문제도 충분히 푸시면서 연습 많이 하시면서 문항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기하 너무 힘쏟지 마시고, 정기고사 때문에 너무 힘쏟지 마시고, 여기서는 열심히 보고서 작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포물선 단원 배워보았고요. 다시 제가 타원 단원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